안녕하십니까? Contra Cluster Learning to Classify Without Labels by Contrastive Self-Supervision and Prototype-Based Semi-Supervision의 발표를 맡은 김형원입니다. 본 논문은 2022년 26회 ICPR에 등재됐으며 삼성 SDS에서 발간한 논문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연구 개요부터 방법론, 실험, 그리고 결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개요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컨트라 클러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지도 이미지 분류 방법입니다. 클러스터링 기법과 Contrastive Self-Supervised Learning의 장점을 합친 모델입니다. 컨트라 클러스터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Contrastive Self-Supervised Pre-Training, 줄여서 CPT, 두 번째로는 Contrastive Prototype Sampling, CPS, 세 번째로 Prototype Based Semi-Supervised Fine-Tuning, PBSFT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클러스터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FAR10에서 컨트롤 클러스터는 90.8%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최고의 지도 학습 정확도인 95.8과 비교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들을 보시면 총 10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한 줄은 컨트라 클러스터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분류한 이미지들입니다. 이 100개의 이미지 그리고 10개의 클러스터 중에서 이 빨간 네모 박스는 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개의 이미지 중에서 10개의 빨간 박스를 보였으므로 90.8%의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논문 리뷰에 앞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들은 지도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모델의 성능이 높을지라도 레이블화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비지도학습이 이루어집니다. Contrastive Learning과 Self-Supervised Learning도 비지도학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 방식이 강력한 이유는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없더라도 데이터를 통해 알아서 학습 가능한 Self-Supervised Learning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비일비재한데 사람이 모든 데이터에 일일이 정답을 달아주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모델을 학습하면 모델의 성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이 때문에 비지도 학습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컨트롤 클러스터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인트로덕션에서 관련된 연구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클러스터의 세 가지 단계 중 첫 번째로 Contrastive Self-Supervised Pre-Training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unlabeled 데이터들만을 사용해서 선형적으로 구분 가능한 임베딩 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SimCLR이라는 모델이 채택됩니다. SimCLR이란 각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해서 같은 이미지는 퍼스티브 페어로 다른 이미지는 네거티브 페어로 묶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Contrastive Prototype Sampling이 있습니다. 이는 저차원 공간에서 해당 클러스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를 생성합니다. 이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는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Prototype Based Semi-Supervised Fine-Tuning입니다. 이는 2단계에서 생성된 프로토타입과 대량의 언레이블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아래의 도식을 보시면 스테이지 2에서 생성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를 통해서 이 지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방식에서 생성된 로스들을 더해서 최종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모델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몇 개의 레이블된 데이터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피팅을 방지해줍니다. 이 과정에서는 Fixed Match라는 모델을 도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unlabeled 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해서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이후에 이뤄질 태스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게 잘 설명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설명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인스턴스들 사이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분류 기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CPC, DIM,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SimCLR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 연구는 Semi-Supervised Learning입니다. 대량의 unlabeled 데이터들을 통해서 labeled 데이터들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모델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일관성 있는 예측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교한 파인 튜닝 기술을 통해서 셀프-슈퍼바이즈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모델의 수도 코드를, 오른쪽에는 모델의 구조를 도식화하였습니다. 간단히 알아보자면 스테이지 1에서는 unlabeled 데이터를 통해서 임베딩 스페이스를 생성하고 스테이지 2에서는 그로 인해 프로토타입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지도 학습을 하였고 unlabeled 데이터를 통해서 비지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과정에서 생성된 로스를 더하여 그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의 주요한 목표는 임베딩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는 선형적으로 분류 가능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이때 채택하는 모델이 SimCLR입니다. 이는 같은 샘플에 대해서는 그 유사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다른 샘플에 대해서는 그 유사성을 최소화합니다. SimCLR에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인코더, 프로젝션 헤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있습니다. 인코더로는 ResNet 50을 채택하였고 프로젝션 헤드로는 Tool Layer MLP with Dropout 그리고 활성함수로는 ReLU를 채택하였습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 ECPT는 배치 사이즈를 의미하고 LCPT는 Contrastive Loss를 의미합니다. 스테이지 2에서의 주요한 목표는 스테이지 1에서 생성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그 해당 클러스터를 잘 설명하는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UMap과 TSNE 같은 Non-Linear Dimensionality Reduction 알고리즘을 통해서 차원 축소를 이루어냅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2차원으로 축소된 임베딩 스페이스의 클러스터 센트로이즈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CPS는 해당 클러스터 센트로이즈에서 N nearest neighbors를 선택합니다.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이 CK는
K-mean 클러스터링을 의미하고 이 P는 N nearest neighbors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에서는 픽스 매치 모델을 채택합니다. 이는 weakly augmented example과 strongly augmented example에 대해서 각각 일관성 있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픽스 매치의 목적 함수는 weakly augmented 된 example에 대해서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trongly augmented 된 example에 대해서도 그 로스를 최소화합니다. 스테이지 3에서의 수도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는 스테이지 2에서 얻어진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지도 학습을 진행하여 생성된 Supervised Loss입니다. 아래의 빨간 박스는 Augmentation Based Consistency Regulation Loss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Weakly Augmented Example과 Strongly Augmented Example의 로스를 더한 값입니다. 해당 로스 두 개를 더하여 컨트라 클러스터의 로스 펑션을 구합니다. 이때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모델은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통하여 실제 모델의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CIFAR10, STL10, 그리고 ImageNet 10에 대해서 모델을 작동시켜 봄으로써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세팅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근거를 나타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의 근거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프로젝션 디멘셔널리티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number of neighbors를 나타낸 것입니다. 프로젝션 디멘셔널리티는 2차원으로 결정된 것을 볼 수 있고 number of neighbors는 20으로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 클러스터의 성능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CIFAR10에서 컨트라 클러스터가 높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라 클러스터는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데 이것의 정확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는데 40개, 250개, 400개, 그리고 4000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지도학습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컨트롤 클러스터는 비지도 이미지 분류 방법으로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레이블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IFAR10, STL10, 그리고 ImageNet 10에서 이전의 연구 결과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지도 학습과 비교할 만한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컨트라 클러스터의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컨트라 클러스터의 로스 함수가 나타내시는데 이 람다 u는 가중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이 가중치가 변할 때 로스도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